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한 부모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 부모님이 어떻게 통쾌한 복수를 했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희생했지만 며느리와 아들은 부모님을 버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그저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반격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 자식들. 그러나 결국 자신들이 벌을 받게 될 줄은 몰랐겠죠. 과연 이 이야기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겨울 바람이 매섭게 몰아쳤습니다. 창밖 풍경은 평온해 보였지만 집 안 분위기는 얼어붙은 듯 무거웠습니다. 김영수 씨와 박정희 씨 부부는 부엌 식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차가운 찻잔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던 이 집이 이제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 농사를 지으며 힘든 시간을 견뎠고 서로 의지하며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뿐인 아들 김민석이 있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며 키운 오직 하나뿐인 자식이었습니다. 부부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아들만큼은 남들보다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좋은 교육을 받게 했고 대학까지 무사히 졸업시켰습니다. 김민석 씨는 번듯한 직장에 취직했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결혼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늘 걱정이 깊었습니다. 우리 민석이는 언제쯤 결혼하려나? 너무 늦으면 혼자 살아야 하는데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갑작스럽게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엄마, 아빠, 나 결혼하려고 해요. 부부는 기뻐하면서도 놀랐습니다. 그래, 좋은 일이지. 그런데 누구랑? 미영이라고 나보다 12살 어린 여자야. 뭐? 그리고 아기가 생겼어. 그 말에 두 사람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뿐인 아들이 가정을 꾸린다니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어렵게 모은 돈으로 시골 땅을 팔아 6억짜리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임신 후 힘들다며 차가 필요하다고 하여 자동차도 한 대 뽑아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며느리는 밝은 미소로 인사를 했고 아들도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제 아들이 결혼해서 잘 살겠지. 앞으로 손주를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후 두 사람은 세상 그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개월 동안은 손주를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손주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어머님, 갑자기 오시면 저희 일정이 있어서요. 미리 연락 주시고 오셔야 해요.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어려워졌고 아들은 전화조차 받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손주 얼굴을 보기 위해 사정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너무 바빠서 연락을 자주 못 드려요. 아이고, 바쁜 건 이해하는데 손주 얼굴은 한 번씩 보여줄 수 있잖니? 그러나 아들의 답변은 늘 같았습니다. 나중에요. 엄마, 다음에 봐요. 몇 달이 지나면서 부부는 점점 자신들이 소외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왔습니다. 아들을 키우고 그토록 헌신했던 시간들이 점점 헛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김영수 씨가 무거운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사실은 내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세요? 미영이가 어제 나한테 따로 만나자고 하더라. 미영이가요? 갑자기 왜요? 이사를 가려고 하나 봐. 지금 집이 좁아서 불편하대. 뭐라고요? 우리가 6억짜리 신혼집 해준 게 언제인데? 그러게, 근데 말이야, 미영이가 그러더라고. 아버지만 도장 찍어주시면 간단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정희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을 팔아서 돈을 보태 달라고 했다고요? 남편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황해서 물어봤지. 그럼 우리가 어디서 사냐고. 그랬더니 뭐래요? 미영이가 그러더라. 어머님, 아버님은 실버타운 같은 곳에서 편하게 사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박정희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민석이는요? 우리 아들은 뭐래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더라. 그냥 듣고만 있었어. 그 순간 박정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침묵이 무엇보다도 잔인하다는 것을. 김영수 씨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정희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그토록 헌신했던 가족이 자신들을 내몰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이제 자신들은 그저 짐 같은 존재인 걸까?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당할 수 없다는 것을. 박정희 씨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밖의 밤하늘은 유난히 어두웠고 두 사람의 마음도 그보다 더 깊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와 박정희 씨는 젊은 시절부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비록 부유하진 않았지만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가정을 꾸려왔고 오직 하나뿐인 아들 김민석 씨에게 모든 것을 바쳐왔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태어났을 때 부부는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라 생각하며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김영수 씨는 농사일과 막노동을 병행하며 아들의 교육비를 마련했습니다. 박정희 씨 또한 새벽부터 밭일을 나가며 손을 보탰습니다. 이렇게만 살면 될까? 우리야 힘들어도 민석이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자. 아들은 부모의 바람대로 똑똑하고 성실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학교 성적도 우수했고 인성도 바르게 길러졌습니다. 부부는 아들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았고 좋은 학원을 보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엄마, 저 이번 시험에서 반에서 1등 했어요. 그래, 우리 민석이가 최고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은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번듯한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비록 집에서 멀리 떨어져 살게 되었지만 부부는 아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실버타운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부부는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민서가 집에 좀 올 수 있니? 엄마랑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엄마, 무슨 일이세요? 그냥 너랑 미영이랑 같이 와서 얘기 좀 하자. 중요한 이야기야. 아들은 한참을 뜸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는 힘들고요. 다음 주에 봬요. 그 말에 박정희 씨는 속이 상했지만 차분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번 주말에 와. 너희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단다. 그렇게 설득한 끝에 아들과 며느리는 그 주말이 되어서야 마지못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들어오자 박정희 씨는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가, 미영아,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 좀 해보자. 어머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미영아, 내가 아버지한테 시골집을 팔자고 했다는 이야기 들었다.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어머님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말이니?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가 지금 사는 집이 너무 불편해서요. 손주도 크고 있으니까 방도 더 필요하고. 박정희 씨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잖니? 그러니까요, 어머님. 아버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편한 곳에서 사시는 게 좋잖아요. 요즘은 실버타운도 잘 되어 있고. 미영아, 네, 어머님. 그럼 우리가 이 집을 팔고 나가면 너희는 더 넓은 집에서 편하게 살겠지?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나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너는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고 있니? 며느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김민석 씨는 한숨을 내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김영수 씨의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민서가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아들은 당황한 듯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내가 내 엄마랑 아빠를 이렇게 내몰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나쁜 의도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 나가서 너희한테 집을 넘겨줘야 하냐? 아들은 난처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저는 미영이가 하는 말이 이해가 돼서요. 이해가 된다고? 네. 솔직히 저희도 힘들어요. 아이도 크고 있고 돈도 많이 들고요.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노후 생활을 준비하셔야 하잖아요. 이 집 팔면 두 분도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고 그럼 우리한테 실버타운 가서 살라는 거냐? 요즘 실버타운 되게 좋아요. 아버지 건강관리도 해주고 식사도 잘 나오고. 그래서 우리더러 거기 가서 살고 너희는 이 집에서 살겠다는 거야?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그냥 서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그 순간 박정희 씨는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거구나. 어머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직접 말해봐. 우리가 이 집을 팔아야 한다는 거 아니야? 며느리는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정희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우리도 이제 우리를 위해 살아야겠구나. 어머님,
그래, 내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해줄게.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네? 어떤 조건이요? 이 집이 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으니 당장 너희가 사, 시세대로.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럼 내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이 집을 판다면 너희가 그 돈을 우리에게 줘야 하지 않겠니? 며느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도 당황한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집이 5억 정도 하는데 너희가 그 돈을 우리한테 줄 수 있니? 어머님, 저희가 그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너희는 우리가 이 집을 팔아서 나가길 바라면서 돈은 주지 않겠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냥 미영아, 이제 내 속마음이 보인다. 우리가 이 집에서 나가길 바라지만 돈은 쓰고 싶지 않다는 거지?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정희 씨는 남편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집 안 팔아. 그래, 안 팔 거야.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내가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잖니? 저희가 너무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넌 원래부터 그랬어. 우리가 이제야 알았을 뿐이지. 그날 이후 며느리와 아들은 다시는 집을 팔자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갈등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며느리는 집을 팔자는 말을 더 이상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부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래도 예의를 지키려는 듯했던 말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저희 일정이 있어서요. 아버님, 저희가 바빠서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대부분의 연락은 거절이었습니다. 김영수 씨와 박정희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서서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아들에게 불만을 쏟아내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왜 그래? 왜 그렇게 우유부단해? 무슨 말이야, 미영아. 아니, 부모님이 저렇게 완강하게 나오는데 당신은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박정희 씨는 부엌에서 조용히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나 솔직히 너무 서운해. 당신이 내 편이 되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우리 사정 이해해. 하지만 그건 부모님도 마찬가지야. 아니, 우리도 가정을 꾸렸잖아. 우리한테도 생활이 있다고.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었습니다. 솔직히 나 원래부터 불만 많았어. 결혼할 때부터 신혼집 해줬다고 생색내는 것도 그렇고 차 사줄 때도 어머님 표정 봤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냥 마치 우리가 고마워해야 마땅하다는 식으로 말하잖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 세상에 부모님이 집 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박정희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영아,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당신이 너무 착해서 그래. 착해서 부모님한테 휘둘리는 거라고. 휘둘리다니.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살아야 해. 왜 맨날 부모님 눈치만 봐야 하냐고. 그 순간 부엌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박정희 씨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살아야겠구나. 거실에 있던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미안한데 나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 몰랐구나.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태연한 얼굴을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냥 욱해서 한 말이에요. 아니야, 그게 내 진심이겠지. 김영수 씨도 옆에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우리도 이제 우리를 위해 살기로 했다. 아버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가 그렇게 불편하다면 우리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려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앞으로 우리한테 연락할 필요 없다는 말이야. 며느리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상황이었는데 막상 이제 진짜로 단절될 거라는 생각이 드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서운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해요.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서운하게 한 게 아니라 너는 원래부터 그렇게 생각했잖니? 그럼 그래. 우리 앞으로 각자 잘 살자. 김영수 씨와 박정희 씨는 단호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그제야 김민석 씨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아니, 그래도 가족인데.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겠지. 김민석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정희 씨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돈 문제로 우리한테 손 벌릴 생각도 하지 마라. 그 말에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언제 돈 문제로 손 벌렸다고 그러세요? 넌 지금까지 그랬어. 그리고 내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우리도 이제 우리를 위해 살 거니까. 며느리는 표정을 숨기려고 했지만 그 순간 분노가 서린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뜻대로 하세요. 그렇게 며느리는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김영수 씨는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크게 놀랐습니다. 고객님, 최근 통장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간 게 확인되어 연락드렸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인출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세요? 그럼 최근에 가족분 중에서 거래하신 건 아닌가요? 가족이요. 김영수 씨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급히 은행을 찾아가 확인한 결과 자신의 명의로 대출 신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죠? 제가 신청한 적 없는데요. 은행 직원은 곤란한 얼굴을 하며 서류를 넘겨주었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서류가 접수되었고 이미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최근 가족분 중 누군가 대리 신청한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겠어요? 김영수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가 서류를 확인한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대출 서류에 적힌 주소가 아들이 사는 곳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정희 씨도 은행에 도착하자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우리 민석이가 우리 몰래 우리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 그 순간 박정희 씨는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이제까지 며느리가 보였던 행동이, 아들의 침묵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이제야 알겠네. 애초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봐. 여보, 이제 어떡하죠? 김영수 씨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맞서야지. 은행에서 나온 김영수 씨와 박정희 씨는 아무 말 없이 길을 걸었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겨울바람이 싸늘하게 부부의 뺨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하죠? 박정희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굳은 표정으로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선 민석이를 불러야겠어. 어떻게 된 일인지 직접 들어봐야지. 아니,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뻔하지 않아요? 우리 몰래 대출을 받아서 자기들 집 사는데 쓴 거잖아요. 박정희 씨는 억울한 듯 목소리를 높였지만 김영수 씨는 손을 들어 아내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래도 직접 들어야 해. 만약 우리 모르게 한 거라면 그건 명백한 불법이야. 그래서 경찰에 신고라도 하시게요? 박정희 씨는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김영수 씨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민석이를 만나보자. 그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아. 그렇게 부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서가 오늘 집으로 좀 올 수 있겠니? 갑자기요? 무슨 일인데요? 와서 얘기하자. 중요한 일이야. 지금 바쁜데요.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 민서가 박정희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와야 해.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1시간 후에 갈게요. 아들은 예상보다 늦게 도착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온 것도 아니었고 평소처럼 환한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데요? 아들은 다소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너한테 직접 묻고 싶어서 불렀다. 김영수 씨는 거실 테이블 위에 은행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내가 한 거냐?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죠? 너 모르는 거야? 내 이름으로 대출 받은 게 아니더라. 우리 이름으로 내가 살고 있는 주소로 대출이 나갔더구나. 아들의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억지로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아, 그게 말해봐, 내가 한 거냐? 아버지,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미영이가 알아봐 준다고 했었어요. 미영이가? 네, 저희가 돈이 좀 필요했는데 미영이가 아는 사람 통해서 대출을 받으면 쉽게 된다고 해서요. 근데 그게 아버지 이름으로 됐을 줄은 몰랐어요. 거짓말 마. 박정희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너 그동안 우리한테 집 팔라고 했을 때부터 이상했어. 이거 처음부터 다 계획했던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저희도 몰랐다니까요. 그럼 당장 은행 가서 이 대출 정리해. 내가 해결해야지. 엄마, 그게 그렇게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이미 돈이 나갔는데 갑자기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럼 내가 갚아. 내가 한 짓이잖아. 엄마, 지금 저희 형편 모르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이자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빠듯한데. 그래서 우리가 그 돈까지 갚아줘야 한다는 거니? 그게 아니고 그냥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민서가 김영수 씨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기야. 우리가 동의도 안 했는데 우리 이름으로 돈을 가져간 거니까. 아버지, 사기라니요. 저희가 가족인데. 그럼 가족이면 이런 짓 하면 안 됐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 있니? 내 엄마랑 나는 이제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어.
우린 이제 생활도 못할지도 모른다고.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너무 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과장? 너 이 돈 못 갚으면 우리 집도 넘어가는 거야. 당장 은행 가. 그리고 이 문제 해결해.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 봐주면 두 번도 봐줘야겠지. 그 다음엔 세 번도 봐줘야겠지. 아니에요, 아버지.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살아야겠다. 너희가 그러라고 했잖아. 이제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 박정희 씨는 눈물을 머금고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린 이 일 경찰에 신고할 거야. 뭐라고요? 우린 이 돈 못 갚아.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 아니, 경찰까지 부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갚아. 아들은 당황해서 머리를 감쌌습니다. 미영이가 해결한다고 했어요. 미영이가 아는 사람 통해서 다시 조정할 수도 있고. 그럼 미영이한테 해결하라고 해. 너희가 우리를 내치려 한 건 참을 수 있었어. 하지만 우리를 이용하려 한 건 용서할 수 없어. 아버지, 제발. 아무 말 하지 마. 이제 너도 우리도 각자 살 길 찾아야 하니까. 아들은 눈물을 글썽였지만 김영수 씨와 박정희 씨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시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김영수 씨와 박정희 씨는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거야. 아들이 뭐라고 사정을 하든 며느리가 어떻게 나오든 더 이상 받아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변호사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억누르며 부부는 조용히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더 큰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며칠 후 부부는 아들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희가 오늘 저녁에 집에 갈게요. 무슨 일인데? 그냥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요. 김영수 씨와 박정희 씨는 순간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생각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과 며느리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는 당당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다시 생각해 보셨어요? 뭘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냐? 그냥 서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건 아무한테도 좋지 않아요. 박정희 씨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방향? 너희가 우리 이름으로 대출받고 돈 빼돌린 게 좋은 방향이냐?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너무 억울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하는 건 괜찮겠구나.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김영수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한테 마지막 기회를 줄게. 내일 안으로 은행 가서 대출 정리하고 우리한테 사과해. 아버지, 그건 너무 무리한 요구예요. 무리? 너희가 한 짓이야말로 우리한테 무리한 거 아니냐? 아니,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일부러가 아니라면 괜찮은 거야? 며느리는 짜증이 난 듯 손을 허리에 올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말해봐. 저희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변호사 상담받고 왔어요. 뭐?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이 지금까지 저희한테 지원해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거 사실 법적으로 저희 재산으로 인정될 수도 있대요. 뭐라고? 신혼집이랑 자동차도 다 저희한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재산 분할을 요청하면 어머님, 아버님이 저희한테 돈을 줘야 할 수도 있어요. 그 순간 박정희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그냥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이 신고하면 저희도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김영수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서가 내가 정말 이럴 수 있냐? 아버지, 저희도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요. 너희가 우리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우리가 너희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거 다 자식한테 해주는 거잖아요. 요즘 다 그렇게들 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발 빼겠다고 하시면 안 되죠. 그 순간 박정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다 내 며느리 짓이지? 어머님, 왜 저만 탓하세요? 우리 아들은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어. 다 내가 조종해서 이렇게 만든 거잖아. 어머님, 그럼 저한테만 화내시지 마시고 아버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도 아드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책임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냥 인정하세요. 결국 어머님, 아버님도 저희한테 해주실 만큼 다 해주신 거고. 이제 저희가 알아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순간 김영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 같은 자식 필요 없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가 너무해. 우리가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우리를 내치겠다고? 좋아, 그렇게 해봐. 어머님, 아버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너희가 뭘 할 건데?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한테 물려줄 유산 있잖아요. 뭐? 변호사 말로는요,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유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대요. 이제 대놓고 우리한테서 뺏어가겠다는 거냐? 아버님, 저희는 그냥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는 거예요. 그 순간 김영수 씨는 박정희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끝내자. 응,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김영수 씨는 천천히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말씀드린 건 정리됐나요? 아들과 며느리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이제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제부터 너희도 법으로 한번 해보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아들도 당황한 얼굴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박정희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당할 차례야. 김영수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변호사와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제 바로 진행해 주세요.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법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거다. 아버지, 그건 좀 너무하시잖아요. 너무해? 너희가 우리한테 한 짓은 안 너무했냐? 며느리는 당황한 듯 눈을 굴리더니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조금 감정적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좋게 해결하면 안 될까요? 박정희 씨는 냉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우리가 유산 문제까지 들먹이니까 겁이 나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가족끼리 법적으로 싸우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너희가 우리를 속이지 말았어야지.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대출을 몰래 받아갔지. 우리 집을 빼앗으려고 했지. 우리를 실버타운으로 내몰려고 했지. 그러면서 이제 와서 좋게 해결하자고. 박정희 씨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는 안 돼. 어머님, 이제 너희가 당할 차례야. 그날 이후 부부는 본격적으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변호사와 상담하며 며느리와 아들의 불법적인 대출 문제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박정희 씨는 자신들이 당한 모든 일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불리해질 상황을 대비해서 모든 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를 녹취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들은 부부는 아들과 며느리와의 대화를 철저히 녹음하고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폭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는 부부의 연락을 받고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 그럼 우리도 준비한 게 있지. 김영수 씨는 준비해둔 녹취록을 틀었습니다. 스피커에서는 며느리가 아들에게 했던 말들이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솔직히 나 원래부터 불만 많았어. 결혼할 때부터 신혼집 해줬다고 생색내는 것도 그렇고. 요즘 부모들은 다 그렇게 해. 근데 어머님, 아버님은 너무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아. 우리가 이 집도 결국 가질 거야. 그러니까 괜히 저러지 말라고 해.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내가 했던 말이지.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 녹음해뒀어. 그러니까 변명하지 마. 그리고 이걸 변호사한테 보냈어. 너희가 우리 집을 노리고 몰래 대출까지 받아간 증거가 될 거야. 아버지, 그건 너무하시잖아요. 너희가 우리한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럼 너희가 처음부터 그러지 말았어야지. 너희가 원한 게 이거였잖아. 그럼 이제 내가 감당해. 며느리는 이를 악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애초에 부모님이랑 이렇게 싸우지 말자고 했잖아. 미영아, 그게 아니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제 다 망했어. 다 망했다고. 박정희 씨는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너희도 우리가 얼마나 당했는지 알겠지? 며느리는 화가 난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너희가 이 집을 빼앗으려고 했을 때는 그런 말 안 했지. 너희는 우리가 순진해서 가만히 있을 줄 알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당할 사람들이 아니야.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상대를 잘못 건드렸다는 것을.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수님, 박정희님. 제보해 주신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민석 씨와 이미영 씨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김영수 씨와 박정희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경찰서에서 마주한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러나 부부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우리는 너희한테 더 이상 부모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야. 아버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살 거다.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인지. 그러나 그 깨달음은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김영수 씨와 박정희 씨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아들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여행 다니자. 그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자.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은 결국 부부의 집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대출금 문제로 인해 그들 스스로 위기에 몰렸고 결국은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삶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겠지? 그럼 이제는 우리가 주인공이니까. 김영수 씨와 박정희 씨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한쪽에 앉아있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정말 이게 끝일까? 끝내야지. 이제 더 이상 우리 인생을 빼앗길 순 없어.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남아있는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정말 저 두 사람이 벌을 받긴 할까? 그래도 법이 있잖아.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이번엔 확실하게 해야 해. 그렇게 결심한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수님, 박정희님. 현재 김민석 씨와 이미영 씨를 사기 및 명의도용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제공해 주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증거 자료 준비해 뒀습니다. 대출 관련 서류와 저희 동의 없이 이루어진 계좌 거래 내역도 넘기겠습니다. 네,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부부는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며느리가 했던 녹취록, 부부를 속이고 진행한 대출 서류, 아들이 부모 명의로 빼돌린 금액 내역까지 완벽한 증거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며느리와 아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 그냥 남편을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에요. 부모님도 어차피 저희한테 주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나 법정에서 재판부는 단호했습니다. 이미영 피고는 사기 및 명의도용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 안 돼요. 저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판사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김민석 피고는 부모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진행한 혐의로 징역 1년 및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합니다. 아들도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판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김영수 씨와 박정희 씨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버리려 했지. 근데 결국 버려진 건 너희들이네. 이제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난 후 김영수 씨와 박정희 씨는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떠날까? 그래, 이제 이 집에서 벗어나자. 그들은 평생을 살아온 집을 정리하고 한적한 해안가 마을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한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젊어진 기분이야. 그러게 말이야. 이제야 진짜 자유를 찾은 것 같아. 바닷가를 바라보며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린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들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진짜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김민석 씨와 이미영 씨는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을 원망하며 결국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내 부모가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그게 다 내가 부추겨서 이렇게 된 거잖아. 이혼해.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결국 그들은 이혼 후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박정희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더 이상 너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아. 엄마, 내가 우리를 버리려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너를 버리기로 했어. 그렇게 부모와 아들의 인연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김영수 씨와 박정희 씨는 새로운 마을에서 조용한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오직 자신들만의 삶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아침이면 바닷가를 산책하고 저녁이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보, 우린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어.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 우리 인생이야.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는 이제까지의 고통을 이겨낸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린 이제 다시 시작할 거야.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김영수 씨와 박정희 씨는 새로운 마을에서의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작은 마을. 이곳에서는 누구도 그들을 판단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그들의 삶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오늘은 시장에 가볼까? 그래, 오랜만에 회도 좀 사서 맛있게 먹자. 이제는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희생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만의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부부는 작은 가게 앞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내 자식이 결혼했는데 시댁에 인사도 제대로 안 와? 요즘 애들은 그래. 부모는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더라니까. 그러게 어릴 땐 애지중지 키웠는데 결국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지 뭐. 그 말에 박정희 씨는 조용히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김영수 씨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참 많네. 그러게, 그런데 이제 우린 다르잖아. 김영수 씨의 말에 박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린 이제 다 내려놨으니까
부부는 자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행복해질 일만 남았어. 어느 날 김영수 씨는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민석이요. 그 순간 부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했니? 아버지, 엄마,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낸다. 저 정말 죄송해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야 잘못을 깨달았어요. 김영수 씨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널 용서해 주길 바라니? 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우린 이제 우리 인생을 살기로 했어.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늦었어, 민서가. 넌 우리가 필요할 때만 부모라고 부르지?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반성하고 있어요. 그럼 반성하면서 살아. 그 말과 함께 김영수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정희 씨는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여보. 이제 우리 인생에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야. 과거의 미련도 후회도 이제는 모두 버리기로 했습니다. 부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오직 앞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부부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일이 아닌 즐거움으로 자연을 가꾸기로 했습니다. 여보, 여기 봐, 고추가 벌써 열렸어. 그러게 우리 정말 잘 키웠네. 비록 가진 것이 많지는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풍족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자유야. 응, 그리고 행복이야.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부모로, 누구의 희생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로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진정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자. 그럼 끝까지 함께 해야지.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햇살 아래서 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진짜 행복을 찾은 사람들처럼. 여러분, 부모의 희생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 부모도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 사연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누구보다 소중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